안녕하세요 여러분. 덴처 임프레션 파트 3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 메소드. 제가 이거 좀 몇 번에 설명드렸죠. 이 앞에 케이스에서도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 최대 간단 자체가 기능 인상입니다. 근데 기능 인상을 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득할 수 있습니다. 즉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은 메탈 프레임워크가 제작하고 그 모델 프레임워크를 입안에서 맞춰보는 거죠. 즉 치하고 소프트 티시에 잘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메탈 프레임워크 위에 어, 우리가 셀프 큐링 레진이죠. 셀프 큐링 레진으로 트레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프레션 트레이를 메탈 프레임워크에 붙이는 과정은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로 이덴츄로 리치 에어리의 마스터 캐스트겠죠. 거기에서 블락아웃을 하고 그다음 블리즈를 바르고요. 그 다음에 셀프 큐링 레진으로 마이너 커넥터, 여기는 덴처 베이스가 붙는 부위겠죠, 그죠? 거기에 셀프 큐링 레진으로 트레이를 형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폴리머리제이션, 즉 굽고 난 뒤에 이제 트레이를 트리밍 하는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일 위에 사진에서 좌측에 보면 언더커트 블락아웃하죠. 그 다음에 세퍼레이팅 미디움.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뭐 레진 블리즈도 써도 되지만 바셀린을 많이 바르거든요. 바셀린 많이 바르고 그 다음에 메탈 프레임워크를 제자리 위치시키죠. 캐스트 상에서. 그리고 트레이 레진을 어댑테이션 시키는 거죠. 여기서 중간에 보면 그죠. 마더 파카 즉 블레이드로 오버되는 것을 잘라내죠. 잘라내고 이것이 다 굳으면 트리밍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를 길이를 정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이덴처스 리지 부위에 만들어 놓은 그런 트레이의 길이를 정하는 건데 주로 트레이 버칼은 우리가 칙을 뭐 다운로드, 아웃로드, 업워드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트레이의 길이가 베스티블, 그죠? 버칼의 베스티블에서 가장 깊은 점으로부터 한 2, 3mm 정도 짧게 되는 그 길이를 우리가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레트로 패드 3분의 2까지라고 해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레트로 패드를 전체적으로 잡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트레이의 디스토링골 해 쪽이죠. 그죠? 하위 해 쪽에는 보면은 우리가 혀를 어퍼립 쪽으로 함으로써 만약에 음, 그 트레이가 움직이게 된다면 디스토링골 랭스를 짧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앞쪽하고 디스토링골 쪽의 그 중간 부위, 나머지 부위는 혀를 양쪽 뺨 부위로 움직임으로써 움직이면은 그 움직이는 혀의 움직인 쪽 반대쪽의 부위를 길이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트레이 안에 릴리프를 하는 거죠. 릴리프하고 인상을 체득하는 메이킹 더 임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인상을 체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메이킹이란 말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왜 메이킹이죠? 테이킹은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딱그 체득하는 것을 테이킹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임프레션 메이킹 하면 우리가 스스로 만든다는 말이죠. 여기는 저희가 아나토믹 임프레션보다는 우리가 펑셔널 임프레션이 주관점을 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aking the impression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셀프 큐링 레진, 즉 아크릴 레진을 메탈 프레임워크에 어댑테이션 시켰죠. 어댑테이션 캐스트에 어댑테이션 시키면은 그 밑에는 릴리프, 트레이 밑에는 릴리프 없겠죠, 그죠? 릴리프가 없음으로써 보드 몰딩 동안에 스테빌리티, 왜냐하면 캐스트가 딱 맞으니까 입안에 들어가서 딱 맞겠죠, 그죠? 옵티멈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릴리프를 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임프레션을 체득할 때 보드 몰딩 하지 말고 이제 임프레션 체득할 때는 안쪽에 트레이 안쪽에 릴리프를 하자는 말이죠. 그 릴리프를 하는 방식에 따라서 브레이드 웩스 테크닉 또는 실렉티브 프레시 임프레션 테크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 중에서 실렉티브 프레시 임프레션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트레이의 내면을 우리가 실렉티브하게 릴리프를 하는 거죠. 주로 하악에서 쓰이거든요. 이게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요. 그렇기 때문에 맨디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 크레스트 부위는 우리가 이게 프라이머리 스포팅 에어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릴리브 그 메탈 스트루트까지 안쪽에 내면을 치는 거죠. 쳐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블락아웃에 의존하거나 블락아웃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랩 페이지, 즉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드는 동안에 트레이 레진을 안에 침으로써 공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 즉 한 1mm 정도로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OX 한 장 두께 한 1mm 정도 하잖아요. 그죠? 컴플리트 덴처 수업 시간에 배웠죠. 한 그 정도의 1mm 정도의 리프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을 우리가 체득할 때는 보통 메탈 프레임워크의 부위, 즉 레진이 들어가는 부위, 그죠? 그 마이너 커넥터를 한 1mm 정도 릴리프 하라고 하거든요. 주로 그런데 우리가 20게이지 시트 웍스를 많이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 만들 때는 한 1mm 정도, 그 마이너 커넥터 밑에, 그죠? 덴처 베이스 들어가는 마이너 커넥터 밑에 1mm 정도의 릴리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칼 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힘을 많이 받아주는 에어리잖아, 그죠? PSB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릴리프가 거의 없고요. 링구얼 슬로프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적인 게 아니라 버칼 쪽의 그런 호리존탈한 모브먼트에 대해서 저항하기 때문에 only slightly displaced 돼야 되기 때문에 살짝만 릴리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릴리프하는 방법 외에 또 추가적인 릴리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트레이에 구멍을 뚫는 거죠. 구멍을 뚫으면서 인생제가 지나치게 티슈를 눌러주진, 즉 디스플레이스먼트 시키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홀을 뚫어줌으로써 이덴츄럴 릿지에 힘을 줄여준다는 거죠. 저희가 레질런트한 티슈, 즉 우리 연조직 말하는 거죠. 연조직이 오버 디스플레이스먼트 뭐죠? 지나치게 눌러주면, 그죠? 지나치게 눌러줬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인플라마토리 리액션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덴처 베이스 밑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눌러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나토미컨 튜어에 비해서 눌러줬기 때문에 리바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위쪽으로 올라오면 프리머추어 컨택이 치아에 위쪽으로 오니까 프리머추어 컨택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충분하게 우리가 클라스프가 강하다면은 이러한 그 리바운드에 의해서 지대치의 토킹을 즉 위한 그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밤에 잘 틀니를 잘 빼주면은 이런 현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얘기 드렸죠, 그죠? 이런 임프레션 방법이 바로 우리가 피잘라직 임프레션, 그죠? 피잘라직 임프레션을 체득할 때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앞쪽에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은 안쪽에 릴리프하는 거하고 구멍 뚫는 거, 트레이 구멍 뚫는 거, 그죠? 좌측 사진에 보면은, 좌우측 사진에 보면은 보드 모델링 컴파운드로 보드 몰딩 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드 몰딩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안쪽에 릴리프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구멍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 테크닉의 그 순서를 보면요, 입안에 일단 건조시켜야 되겠죠, 그죠? 페이셜 또는 링구얼 서피스에 끝으로 드라이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임프레션 머티리얼 트레이에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thin layer of the impression material을 트레이의 그 가장자리에 놓으라고 해야 되고요. 오버로딩 하게 되면 트레이에 너무 많은 이상제 넣으면 임프레션을 컴플리케이트, 임프레션을 좀 힘들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제자리 들어가기 힘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레이가. 그렇기 때문에 material이 should not be allowed flow internal surface of the minor connector or causal rest. 즉 임프레션 머티리얼이 구절 레스트 시트하고 레스트 사이에 또는 마이너 커넥터 여기에서는 프락시마 플레이트가 주로겠죠. 프락시마 플레이트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메탈 프레임워크이 제자리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메탈 프레임워크이 컴플리트리 시트, 즉 레스트 시트하고 레스트가 적응하기 접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칙을 들어간 상황에서 칙을 이제 에피칼로 당기고 그 다음에 아웃워드 당기고 그 다음에 위로 당기는 거죠. 그렇게 찍고 그 다음에 링괄 쪽으로는 혀를 살짝 앞으로 내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다이렉트 디테인이나 레스트가 레스트 시트에 정확하게 시팅되어야지만 임프레션이 체득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쿨절 레스트에 힘을 줘야 되니까 레스트로 잡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부가적으로 우리 임프레션 트레이에는 버티컬한 힘을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사실은 뭐 트레이도 스탑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뒤쪽에서도 좀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임프레션 트레이에는
버티컬 포스를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트레이에 힘을 주면은 프레임워크가 뒤쪽으로 돌아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눌러주니까 레스트를 연결하는 펄크럼 라인 쪽에서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인다이렉트 리테이가 뜨고, 인다이렉트 리테이가 뜨면은 임프레션이 정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에는 버티컬한 힘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더드 캐스트 임프레션 메소드 중에서 셀렉티브 프레셔 임프레션 테크닉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2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상하게 보면 치아가 다 있죠. 모든 치아가 다 있는 것 같고요. 하하게 보면 클래스 1 RPD를 했죠. 클래스 1 RPD를 했는데 덴처 베이스가 짧고요. 그리고 이 덴처가 즉 RPD가 좀 잘 움직였습니다. 잘 움직인 그런 상태여서 보츠를 하고 싶다. 즉 아래로 분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의 콘다일 헤드를 보면은 DJD가 왔죠. DJD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조인트 보면 약간 플랫한 콘다일 헤드가 플랫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좌측도 콘다일 헤드가 상당히 우측에 비해서 작은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 레벨도 상하기는 그렇게 괜찮은 것 같고요. 하악도 본 레벨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RPD를 만들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하악 덴처를 빼서 보면은 덴처 베이스가 상당히 짧은 것을 볼 수 있죠. 여기도 아마 제가 디스탈에 레스트가 있는 걸 보니까 그냥 이거는 저희가 쓰는 RPA는 아니죠, 그죠? AQS 클래스로 사용했던 그런 경우고요. 이렇게 우리가 덴처 베이스가 짧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잘 못 받아주겠죠, 그죠? 그런 덴처 베이스는 충분히 아주 길고 그리고 넓어야 됩니다. 진단 마운팅 했습니다. 진단 마운팅 해가지고 저희가 교합평면도 보고요. 그리고 견치 관계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케네디 2, 캐나인 릴레이션이었고요. 그러니까 케네디 클래스 2가 되면은 VD를 증가시키면은 우리가 하악이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치부 관계가 더 좋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컬 디멘전 올리는 데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하악에 케네디 클래스 1 RPD가 들어오면 상하기는 이 치아들이 하악으로 밑으로 쳐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케네디 클래스 1 RPD가 결국은 상하의 치아가 익스트루전 되는 것을 방지, 즉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교합평면이 상하구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교합평면이 무너졌다고 하죠. 교합평면이 좀 무너졌는 거요. 이를 수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저희가 위에 고정성을 다시 수복할 때 교합평면을 좀 더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진단하는 게 이 과정에서 필요하죠. 환자분하고 상담할 때도 필요하고요. 여기 치료 계획을 상하게는 풀픽스드, 즉 고정성을 하기로 했고요. 하하게는 케네디 클래스 1 RPD로 하기로 했습니다. 고려사항은 저희가 버티컬 디멘전에서 얘기했죠, 그죠? 클래스 2이기 때문에 버티컬 디멘전 올리는 데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리날 다이얼리시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드시고 계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블리딩 텐던시, 즉 피가 나는 관열적인 치료에는 이런 블리딩 텐던시 때문에 충분하게 순환기 내과 선생님하고 상담이 되어야 됩니다. 이 환자도 한꺼번에 상악을 다 임시를 하루에 하고 하악도 한꺼번에 임시 덴처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놨지만 환자의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그렇게 제작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였습니다. 예, 하나씩 다 모든 것을 크라운을 제거하고요. 임시 치아로 하나씩 바꿔갔습니다. 바꾸고 이제 환자가 어느 정도 임시를 다 한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했을 때 제가 지대치 임프레션을 체득하는 과정이거든요. 좌측은 상악이죠. 상악을 한꺼번에 이렇게 임프레션을 다 체득했죠. 하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임프레션을 체득했는데 제가 빨간 서클, 빨간 라운드를 표시했는 것은 바로
레트롤러 패드입니다. 항상 이렇게 레트롤러 패드가 인기됨으로써 저희가 교합평면 설정에 아주 유리한 그런 레퍼런스를 가질 수 있죠. 그죠? 예. 그렇게 하악에서는 어버트먼트 임프레션을 체득할 때도 레트롤러 패드를 꼭 인계해야 됩니다. 하악의 그런 세컨 모델이죠. 좌측 위에 있는 그림이 세컨 모델에서 제가 그 레코드 베이스 만들고 엑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컨 모델에서 제가 만드는 이유가 뭐 세컨 모델 레코드 베이스를 만들어야지 펄스 모델을 잘 보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컨 모델에서 왁스를 만들고 상하기 지하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템포럴 그라운이 있는 상태의 그 상태에서의 버티컬 디멘전을 CR 레코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CR 레코더를 해가지고 우리가 교합기 만들게 하게 되겠죠. 상악을 패시브를 통해 가지고 상악 교합기에 마운팅하고 그 저희가 CR 레코더를 했던 것을 그대로 이제 여기서는 하악은 펄스 모델이죠. 아까 색깔 다르죠. 펄스 모델로 그대로 마운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운팅하는 게 주로 이렇게 치아가 많이 전체적으로 다 수복할 경우에는 우리가 콧나일이 CR에 있을 때 우리가 수복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CR하고 MI를 일치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수복을 합니다. 이렇게 마운팅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풀 웩업을 하는 거죠. 풀 웩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뭐 어떻게 최종 보철물을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풀 웩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즘은 뭐 캐드캠으로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이 컨벤션이라는 것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캐드캠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순서입니다. 건접 사진입니다. 보면은 그 구치부 평면은 레드노라 패드 기준으로 해가지고죠. 여기에서는 한 2분의 1 정도로 했죠. 그죠? 한 2분의 1 정도로 해가지고 교합평면 설정하고요. 그리고 하악에 보면 레스트 시트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상학의 PFM 메탈 세라믹과 구치부에는 골드 크라운으로 제작했고요. 하악의 그 프리몰라하고 전치부도 메탈 세라믹을 제작했습니다. 하악 구치부는 덴처 치아를 일단 베일했죠. 덴처 치아를 베일해가지고 하악의 골드 크라운이나 우리가 메탈 세라믹을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환면과 교환면과 측면을 보면은 우리가 하악 같은 경우는 레스트 시트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상하에는 골드 크라운, 구치부의 골드 크라운이고 프리몰라 부위는 하고 전치 부위는 메탈 세라믹으로 제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악 치아가 하악의 구치부하고 프리몰라 즉 케네디 클래스 1 RPD가 제작될 부위는 덴처 투스로 배열했죠, 그죠?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하에 있는 교환면을 형성했습니다. 예, 세팅한 그런 사진입니다. 다행히 뭐 큰 문제는 없었고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하악의 그런 그랜드 클래스 1 RPD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악 RPD를 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알지네이트를 임프레션을 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항상 레트로몰라 패드가 하고 그것도 뭐죠? 링골 베스티뷴 그죠? 링골 보드가 인기가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컬 쉘프 부위도 인기가 잘 돼야 되겠죠. 트레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인디비주얼라이즈 컴플리트 아치 트레이라고 정확하게는 명칭은 그렇습니다. 트레이 만드는데 저희가 좌측 우측에 좌측에 그 캐스터 사진을 보면은 버칼 쉘프 부위를 제가 표시해놨죠. 또 버칼 쉘프 부위를 제가 웩스를 깔지 않았죠, 그죠? 깔지 않았고 그게 그 나머지 부위는 웩스를 한 장 다 깔고요. 그리고 치아 부위에는 트레이 스탑을 만들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죠. 이런 상황에서 블리젤을 바르고 제가 트레이를 만들었습니다. 트레이를 만들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트레이에 웩스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보드 몰딩 들어야 되거든요. 보드 몰딩 들어는데 제가 웩스를 제가 깜빡했습니다. 웩스를 리무브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보드 몰딩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실수합니다. 이렇게 웩스가 있는 상황에서 보드 몰딩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좀 일도 많고 하면은 상당히 밀리다 보면 빨리 제거해버려가지고 이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실렉트 프레시 임프레션 테크닉이 아닌 피잘라직 임프레션으로 체득하기로 했습니다.
예, 피지알라직 임프레션이죠. 위에 보면, 위에 좌측 보면 모델링 컴파운드를 깔고 입안에서 넣어가지고 보드 몰딩하고 임프레션 처리되겠죠. 와시 임프레션 처리되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분이 보드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보드가 상당히 길어가지고 입에 놓은데 자꾸 치아에 걸렸습니다. 이러한 그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보드 몰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제대로 이제 보드 몰딩 힘들다고 생각해서 일단 메탈 프레임을 만들고 메탈 프레임워크를 사용해가지고 얼트 캐스트 임프레션을 체득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피잘러직 임프레션 상에서 캐스트를 만들고요. 캐스트 만드는 상황에서 메탈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죠. 메탈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입안에서 메탈 프레임워크를 트라인, 즉 잘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메탈 프레임워크를 입안에 트라인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넣었을 때 쓱 하고 들어갑니다. 쓱, 그죠? 예. 예, 그 위에다가 이제 맥 캐스트죠. 캐스트에다가 20게이지 시트왁스로 한 점 깔고요. 그 위에다가 메탈 프레임워크를 넣었죠. 이 20게이지 시트왁스는 바로 임프레션 트레이 밑에 깔리는 그런 공간이겠죠. 임프레션 머틀에 들어가는 공간인데, 여기서 1mm를 리리프 하기도 하거든요. 주로 1mm를 많이 리프도 하기도 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20게이지 시트왁스로 리리프를 했습니다. 예, 구치부에 그 트레이를 제작했죠. 트레이를 제작하고, 그 위에 핸들을 달았습니다. 핸들이 펄스 몰라 위치가 좋거든요. 근데 이 핸들을 지나치게 누르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눌러버리면 레스트 시트가 에서 그죠? 레스트가 뜨겠죠, 그죠? 뜨게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잡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핸들을 만들지 말자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보세요. 트레이를 입안에 넣죠. 이 입안에 넣고 트레이의 길이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넣었을 때 쏙 들어가죠, 그죠? 아, 여기서 이제 벅칼칙을 당기고 아, 길이를 보는 거죠. 혹시 오버 익스텐션 되지 않았나, 그죠? 혈 한번 이런 내보세요. 상황에서 혀를 어, 내밀죠. 혀를 내밀어 가지고 트레이가 어, 움직이는지 어, 그런 것을 어. 보는 과정입니다. 뭐 걸리는 데 없죠? 음, 예, 모듈링 컴파운드를 로고에 끼워서 트레이 내면에 바르죠. 그래가지고 피잘라진 인프레션 컨셉으로 보드 몰딩을 및 로딩을 줍니다. 예, 결과입니다. 트레이가 모델링 컴파운드가 스텝을 잡았죠. 스텝을 잡은 상황에서 보드 몰딩을 하는 그런 과정이죠. 일단 이 단계는 살짝만 보드 몰딩 했는고요. 추후에 다시 보드 몰딩을 하게 되죠. 일단 이 상태는 우리가 스탑하고 이덴지로 설치에 로딩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보드 몰딩을 하는 거죠. 버칼하고 링골 쪽에 보드 몰딩을 했고요. 이렇게 이 상태가 바로 이제 보드 몰딩 다 된 상태입니다. 여기 이 상태가 바로 피잘라직 임프레션을 위한 로딩이 모든 릿지에 가는 상황이겠죠. 저는 이 상황에서 모듈링 컴파운드를 예전에는 높이하고 위스를 좀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 들어갈 공간, 길이 그걸 생각해서 잘랐는데 요즘은 자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선택적으로 링구얼 슬로프죠. 링구얼 슬로프는 어떤 뭡니까? 링구얼 슬로프는 호리존탈 포스에 저항하는 그런 PSB죠, 그죠? 버칼 쉘프는 뭡니까? 버티컬한 포스에 대해서 저항하는 부위죠. 그 부위를 제외한 부위를 깎아냅니다. 이렇게 깎아내므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 트레이는 실렉티브 프레셔 임프레션을 위한 그런 트레이가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선택적으로 삭제를 했잖아, 그죠? 삭제를 하면 그 자체가 리프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죠? 레귤러 바디로 워시 임프레션, 워시가 씻어내듯이 그죠? 모델링 컴파운드 면을 씻어내듯이 임프레션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트레이가 제대로 된 기능 인상, 즉 PVS로 매끈한 모델링 컴파운드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매끈한 면을 제인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점선 부위를 표시했는데 그 부위가 바로 우리가 PSB 에어레이죠, 그죠? 포카 쉘프. 그게 얇게 비치면 그만큼 그쪽에 힘이 더 많이 갔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죠? 예, 버칼하고 링구얼에서 본 그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버칼 쉘프하고 링구얼 슬로프 쪽이 좀 더 비쳐 보이죠, 그죠? 모델 컴파운드 비쳐 보이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위가 의미하는 바는 힘이 더 많이 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Selective Pressure Impression이 되는 거죠. 예, 이제 얼터 캐스트를 만드는 거죠. 우측 위에가 얼터 캐스트 만드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메탈 프레임워크를 놓은 사진이 오른쪽 밑에입니다. 그죠? 같은 스코어 만들어가지고 표시가 잘 안 나지만 잘 보시면은 톱으로 잘라낸 그런 라인이 살짝 보이는 게 살짝 보입니다. 다시 그 상황에서 레코드 베이스를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림을 올리고 이제 CR 레코드를 했는 거죠. CR 레코드를 해가지고 베이스보에 옮겨냈죠, 그죠? 덴처 CR을 그죠? 심고 큐링했는 거죠. 입안에서 드라인을 거쳐가지고 큐링하고 완성했습니다. 그 덴처를 올드 덴처와 비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매우 그 넓이, 덴처 베이스 크기가 매우 차이가 나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을 줄여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덴치로 릿지의 펑셔널 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넓게 함으로써 힘의 분산에 유리하도록 그리고 지하하고 이덴치로스 릿지가 같이 힘을 받아주는 물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지만 그래도 견뎌줄만 하게 힘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그런 덴처가 됩니다. 예, 입안에 들리브리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능적으로 그죠? 힘을 상하게 있는 치아와 하악의 RPD가 어느 정도 구치부가 다이더라도 어느 정도 하악이 견뎌주고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 최종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알아본 것은 뭐죠? 우리가 얼터 캐스트 임프레션을 통해 가지고 얼터 캐스트 임프레션 방법 중에서도 셀렉티브 프레시 임프레션 테크닉을 이용했는 거죠.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얼터 캐스트 임프레션 메소드 중에서 플루이드 웩스 임프레션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크닉의 그런 목적은 페리페럴 보드의 맥시멈 익스텐전입니다. 맥시멈 익스텐전이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 베어링 에리어, 즉 PSB를 펑셔널 폼으로 얻는 겁니다. 세 번째는 non pressure bearing area, 즉 힘을 못 받아주는 부위는 아나토미 임프레션으로 제거하는 거죠. 이런 플루이드 웩스의 그런 특징은 뭐냐면은 룸 템퍼러처, 즉 실온에서는 펌합니다. 아주 강하고요. 그리고 마우스 템퍼러처, 입안에서는 플로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만드는 왁스하고요. 코렉터 왁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웩스가 두꺼우면은 잘 흐르고 얇으면 흐르지 않는 그런 성질리가 있거든요. 이건 티슈 컨디셔너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 1에서 한 2mm 정도의 스페이스를 주게 됩니다. 주로 한 51도에서 54 정도의 컨테이너에 담기는 웩스를 중탕하거든요. 중탕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붓으로 트레이 내면을 바르거든요. 이렇게 바르라고 그 다음에 내면에 하고 그 다음에 보드 쪽으로 그렇게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즉 신레이어 왁스 나죠 얇은 왁스, 즉 힘을 많이 받는 부위에는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힘을 많이 주는 거죠. 반면에 두꺼운 왁스는 잘 흐르기 때문에 예, 힘을 덜 주는 그런 임프레션 방법입니다. 페리페럴 익스텐전, 즉 보드 몰딩은 전적으로 환자의 티슈 무브먼트에 서 형성되거든요. 특히 환자에 의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자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되거든요. 버칼하고 디소버칼의 그런 익스텐전은 입을 크게 벌림으로써 그쪽에 있는 보수가 결정나고요. 그리고 링구얼 익스텐전은 혀를 앞쪽으로 그죠? 양쪽 칙을 스러스 함으로써 결정나고요. 그리고 디스토링구얼 익스텐전, 입의 제일 안쪽이죠. 안쪽은 우리가 혀를 전치부의 그런 링구얼 서피스에 혀를 누름으로써 결정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레션 과정은 한 12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12분 상당히 긴 시간이죠. 이 과정이 결국은 타임 컨수밍 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인프레션이
처음에 익세스하게 티슈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줘가지고 충분히 흐르도록 해야지 우리가 펑셔널 임프레션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교과서에 있는 그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코렉터 왁스입니다. 코렉터 왁스고요. 그 황원조에다가 국자에 보면 그죠? 국자에 보면 왁스가 있죠, 그죠? 이렇게 이중 보일, 더블 보일러를 이용해 가지고 중탕하는 거죠. 저기 왁스 농도가 한 51도에서 한 52도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붓을 내면에 바르죠. 트레이 내면에 발라가지고 아까 같은 그런 무브먼트를 하는 거죠. 무브먼트를 해가지고 페리페럴 익스텐전을 완성시키는 게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플레이트 웩스에서 기능 인상을 체득하고 이 방법은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 과정이에요. 그죠?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을 사용한 그 중에서도 플루이드 웩스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번거롭고 이 방법이 딴 방법에 비해서 큰 장점이 없다. 그렇게 아,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다이나믹 인프레션 메소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인프레션 주로 덴처 리라이닝에 사용되는 그런 메소드거든요. 어, 대부분 다 티슈 컨디션을 이용해 가지고 다이나믹 인프레션 제작하고 있고요. 이런 티슈 컨디션의 흐름성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맥실러리 같은 경우는 넓겠죠. 상악 전체가 넓기 때문에 센 믹스를 해야 되고요. 맨디블 같은 경우는 흐름성이 그러니까 뭐 덮고 있는 베이젤 레이어의 링구얼에서 볼칼까지가 짧기 때문에 스틱하게 믹스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주로도 케네디 클래스 1 또는 2 RPD에 사용되고요. 레스트 시트에 정확하게 위치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사이, 즉 레스트와 레스트 시트 사이에는 스페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다이나믹 인프레션이 제작되어야 됩니다. 이건 주로 클로즈 마우스 테크닉입니다. 인프레션은 저희가 알고 있는 입을 벌린 상태에서 인프레션 하는 방법과 입을 닫은 상태, 즉 입을 닫은 상태에서 제작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 방법은 클로즈 마우스 테크닉입니다. 다이나믹 인프레션 테크닉의 그 과정인데요. 좌측에 보면 그죠? 프로페셔널 덴처 또는 일패팅 덴처가 있죠, 그죠? 그렇게 안 맞으면 우리가 티슈 컨디션을 중간에 하얀 걸 깔아놨죠. 하얀 게 바로 티슈 컨디션이고요. 이 티슈 컨디션을 함으로써 아까 플루이드 웩스 방법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힘을 받아줘야 될 부분이 얇게 들어가고요. 힘을 잘 못 받아주는 부위는 두껍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릴리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티슈 컨디션을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쓰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면 티슈 컨디셔너를 레진으로 바꿔주면 그게 바로 리라이닝입니다. 리라이닝이고요. 또 다른 하는 방식은 티슈 컨디셔너 자체에 면에 스톤을 붓는 거죠. 스톤을 부어가지고 그 스톤 위에 즉 캐스트를 만들어진 그 상황에서 선택적 릴리프를 살짝 하고 거기에서 트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 트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임프레션, 와시 임프레션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주로 위에 있는 리라이닝 방법으로 많이 하고요. 제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방법도 가끔 씁니다. 특히 임플란트 오버덴처 할 때 좀 쓰거든요. 여러분 위에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실습 시간에 좀 말씀드렸죠. 다이나믹 임프레션, 셀렉티브 릴리프 임프레션,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 이거는 여러분은 PDF 파일을 보시고요. 참고 삼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임프레션의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악의 두 개의 로케이트라는 어태치먼트, 즉 임플란트 오브덴처죠. 오플란텐트를 했었는데 하악이 계속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아마 금속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 메저 스트럭처로 금속이 없는 경우에 사실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제가 다이나믹 임프레션을 통해서 수리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를 보면은 틀니가 부러진데 또 부러졌어요. 라는 것을 주소로 해왔습니다. PDH를 보면은 2004년도에 상악 CD를 제작했고요. 2013년도에 맨디블러 임플란트 오브 덴처를 제작했죠. 그죠? 상악의 CD 이렇게 제작했는데 2014년부터 음식물을 끼고 2015년도에 뭐 리라이닝을 한번 했습니다. 셀프 큐링 레진을 해가지고 덴처 프랙처 돼가지고 밑에 깔아주는 거죠.
2015년도에 또 부러졌답니다. 2016년도에 5월에 또 부러지고 2017년 6월에 또 부러지고 2019년 1월에 또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년 2월달에 저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수련이 생한테 그 리메이크를 권유받았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일단은 뭐 리메이크보다는 환자분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다시 한번 수리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붙였습니다. 레진이 그 떨어진데 와이어를 제거하고요. 일단 붙여봤죠. 예, 붙여봤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부러진 이유는 결국 덴체 피팅이 안 맞는 겁니다. 덴체가 피팅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선으로 해서 힘이 한쪽에 많이 가해지면 뒤틀어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부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티슈 컨디셔너로 좌측입니다. 한번 깔았죠. 한번 깔면은 어떻습니까? 먼저 다니는 부위도 있죠. 먼저 다니는 부위가 덴츠가 잘 안 맞는 상황에서 먼저 눌리는 부위입니다. 이렇게 덴츠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피팅이 잘 안 맞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비쳐 보이는 부위는 먼저 닿는 부위입니다. 일지 리sorption 돼가지고 먼저 닿는 부위라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 제가 한 번 더 깔았습니다. 한 번 더 깔면은 오른쪽까지 되는 거죠.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먼저 닿는 부위가 리치 크레스 쪽으로 좀 있지만 균일하게 어느 정도 공간을 다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티슈 컨디셔너도 한 1에서 한 2mm 정도의 공간이 있는 게 티슈 컨디션의 그런 기능을 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도 플레이트 웩스하고 비슷합니다. 얇게 들어간 부위는 힘을 받아주는 부위, 두껍게 들어간 부위는 릴리프하는 부위가 되거든요. 그런 원리와 똑같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티슈 컨디셔너가. 예, 상악도 마찬가지로 피팅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악도 같이 리라인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리라이닝 전에 티슈 컨디셔너로 티슈 컨디셔너를 했는 거죠. 이런 티슈 컨디셔너를 이용해가지고 임프레션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가 뭐라고 했죠? 다이나믹 임프레션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임프레션을 제거하는데 또 이렇게 환자분을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사용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사용하게 하기 때문에 환자가 이 틀니를 사용하고 즉 클로즈 마우스로 그러니까 사용하는 자체가 입을 다물잖아 그죠? 이런 기능을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이러한 입을 다문 상태에서 임프레션을 체득하는 방법을 클로즈 마우스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입을 벌린 상태에서 인상을 체득하는 것은 오픈 마우스 테크닉이라고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방법은 즉 티슈 컨디션을 사용하는 방법은 클로즈 마우스 테크닉입니다. 리라이닝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즉 티슈 컨디셔너를 레진으로 바꿔주는 거죠. 내면이 어떻습니까? 아주 깨끗한 걸 볼 수 있죠. 특히 하악 같은 경우는 티슈 컨디셔너만큼 아까 프랙처 되는 부위에 레진이 첨가되는 거죠. 그렇게 프레쉬한 레진이 첨가됨으로써 강도를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덴츠의 피팅이 하악의 리치의 피팅이 좋기 때문에 힘을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부위에 그렇게 힘이 많이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리라이닝 하는 지 한 6,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환자분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잘 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슬로우 사진입니다. 환자분은 뭐 이때는 만족하셨거든요 아주. 뭐 지금 잘 쓰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 피팅, 피팅 그죠? 이덴처 리치하고 덴처 사이의 그런 접합성이 아주 좋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분산을 많이 시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덴처의 그런 약한 부위에 힘이 집중되는 그런 양상을 해결할 수 있겠죠. 아,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런 펑셔널 임프레션은 이덴처 리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린 그런 방법의 모든 임프레션 방법이 결국은 우리 덴처 베이스가 이덴처 리치에 잘 맞도록 해서 힘을 잘 전달시켜 주자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부가적으로 이덴처 리치뿐만 아니라 치아에도 힘이 집중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환자들이 보다 펑셔널 무브먼트, 기능력, 그죠? 펑셔널 무브먼트, 기능 무브먼트겠죠.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뭐 저작,
대표적이죠, 그죠? 예, 이상 벤처 인프레션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서 아마 좀 도움을 얻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